2022년 전 세계는 전기차라는 새로운 물결에 열광했었죠. 마치 모두가 꿈꾸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진 듯 했어요. 고성능 3원계 배터리를 품은 전기차들은 주행거리의 한계를 부수고 운전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며 얼리어답터들을 매혹했죠. 증권가의 스크린에서는 연일 치솟는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황금빛 섬광처럼 번쩍였고, 내연기관의 시대는 끝났다는 환호성이 주식시장을 뒤덮었습니다. 마치 영원히 끝없이 오를 것처럼요. 하지만 마치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환호성이 정점에 달했을 때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혹은 예상했지만 애써 외면했던 파국의 전조들이 조용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2023년으로 접어들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돌연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불과 1년 전 60%를 넘나들던 전기차 등록 대수 증가율은 40%대로 급락하더니 2024년에는 30%대까지 떨어지며 급격히 식어가는 시장의 온도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캐즘이라는 단어가 마치 저주처럼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혁신의 목마른 소수만이 넘나들던 협곡에서 이제는 실용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일반 대중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버린 거죠. 마치 한껏 속도를 내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낭떠러지 앞에서 급정거하는 듯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닥친 듯한 전기차 시장은 활력을 잃고 모니터 앞의 투자자들은 초조하게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이들은 혼란 속에서 질문을 던졌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전기차는 미래라며? 대중들이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내연기관차 한 대 값은 훌쩍 뛰어넘는 최대 1,500만 원이나 더 비싼 초기 구매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여기에 정부의 보조금마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아직도 부족하고 느려터진 충전 인프라는 운전자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겨울만 되면 주행거리가 반토막 나는 공포, 그리고 수년 뒤 배터리 수명 저하로 중고차 가격이 폭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일반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그저 시기상조라고 여기게 만들었죠. 마치 새롭게 지어진 호화로운 주택에 입주하고 싶지만 예상치 못한 관리비와 부실공사 논란에 선뜻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이때 제가 깊숙이 파고든 거대한 자본의 흐름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중들이 이런 화재나 주행거리 같은 표면적인 문제들에 매몰되어 좌절하고 있을 때 월가의 냉철한 투자은행들과 글로벌 컨설팅 그룹들은 이미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 혼란 속에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유일한 돌파구, 즉 보급형 전기차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고, 그 비밀병기의 핵심에는 한때 저성능 제품으로 치부되던 배터리, 바로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했죠. LFP는 중국 전용 아니야? 싸구려에 무겁고 성능도 별로잖아.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월가의 애들, 즉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거대 자본은 그런 대중의 고정관념을 비웃듯이 완전히 다른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같은 거대 투자은행들의 내부 보고서를 들춰보면 그들은 이미 LFP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 전망치를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고 있었어요. 충격적이죠? 2030년까지 LFP가 전 세계 배터리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파격적인 분석을 내놓으며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모두가 북쪽으로 가고 있을 때 소수의 선구자들만이 남쪽에 황금 광맥이 있다고 확신하고 조용히 움직이는 것처럼요. 그럼 도대체 왜 월가는 LFP에 열광하는 걸까요? 대중들이 전기차는 무조건 주행거리가 길어야 하고, 그러려면 니켈과 코발트가 들어간 3원계 배터리가 최고라고 믿고 있을 때 거대 자본의 장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격 파괴가 일어나지 않으면 전기차는 절대로 주류 시장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한 겁니다. 3원계 배터리는 값비싼 니켈과 코발트 같은 희소금속에 의존합니다. 이 희소금속은 공급망이 불안정하고 가격 변동성도 심하죠. 특히 코발트는 콩고민주 공화국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지역에서 생산되어 윤리적인 문제까지 야기하며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마치 아파트 건설의 필수적인 고급 자재인데 그 자재의 생산지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곳에 몰려있는 것과 같죠. 당연히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LFP 배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흔하디흔한 철과 인산이라는 풍부하고 값싼 소재를 사용해요. 월가의 똑똑한 친구들이 LFP를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LFP는 원자재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장악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춰서
전기차 대중화 시점을 2년, 아니 3년까지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꿰뚫어 본 거죠. 마치 고급 레스토랑의 비싼 코스 요리가 아니라 모두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있고 안전한 국민 메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재료를 LFP에서 찾은 겁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약속이나 한 듯 LFP로 달려가는 이유가 단순히 싸니까라는 단순한 논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개미 투자자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3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이 3가지 열쇠가 바로 캐즘을 넘어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열게 될 비밀 병기죠. 첫 번째, LFP는 전기차 제조 원가의 한계를 돌파하며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선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타는 전기차 가격의 약 30에서 40%가 바로 배터리팩 가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상 이상으로 비중이 크죠. LFP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에 비해 킬로와트 시당 생산 단가가 무려 20에서 30%나 저렴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보면 LFP 셀은 킬로와트 시당 90에서 100달러 수준인 반면 3원계 NCM 셀은 110에서 120달러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이 작은 킬로와트 시당 가격 차이가 차량 한 대당으로 환산되면 약 3,000에서 4,000 유로, 한화로 약 450에서 600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원가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치 고급 건축물을 지을 때 외관은 똑같지만 내부 마감재를 혁신적인 저비용 친환경 소재로 바꾸면서 전체 공사비를 수백만 원씩 아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이 정도 원가 절감은 2천만 원대 보급형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 토대가 됩니다. 비로소 전기차가 부자들의 장난감이 아닌 서민들의 발이 될 수 있는 경제적 문턱을 허무는 순간인 겁니다. 두 번째, LFP는 화재 포비아를 잠재울 압도적인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들이 뉴스 사회면을 도배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었죠. 내 차도 혹시? 하는 불안감은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심리적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LFP 배터리는 화학 구조상 열적 안정성이 다른 배터리들에 비해 매우 뛰어납니다. 3원계 배터리가 특정 온도 이상에서 산소를 방출하며 연쇄 폭발하는 이른바 열폭주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반면 LFP의 핵심인 인산철 결합은 산소 방출이 거의 없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마치 일반 가스레인지 옆에 불에 잘 타지 않는 내열성 벽을 세워놓는 것과 비슷하죠. 불이 나더라도 쉽게 번지지 않는 겁니다. 이 안전함이라는 키워드는 캐즘 구간에서 한껏 보수적으로 변한 대중 소비자들을 다시 전기차 시장으로 불러들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 앞에서 어떤 소비자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선 전기차 시장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징후입니다. LFP 배터리는 한때 그림자 속에 머물렀지만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내며 전기차 대중화의 새로운 길을 밝히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LFP 배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게 될지, 그리고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누가 새로운 승자가 될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펼쳐보이겠습니다. 세 번째, LFP 배터리는 마치 혁신적인 건축 기술처럼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공간을 창조하는 마법을 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LFP는 3원계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짧고 무겁다고 비판했죠.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투자자들과 거대 자동차 기업의 엔지니어들은 이 근본적인 물리적 한계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대신 배터리팩을 설계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겁니다. 기존의 배터리팩은 개별 셀을 모듈이라는 작은 덩어리로 묶고 그 모듈들을 다시 팩 안에 넣는 복잡한 구조였어요. 마치 작은 상자를 여러 개 만들어 큰 상자 안에 채워 넣는 것과 같았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무게와 공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LFP는 달랐어요.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열적 안정성이 뛰어나 모듈 없이 셀을 배터리팩에 직접 결합하는 일명 셀-투-팩 CTP 기술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작은 상자를 아예 없애고 내용물을 큰 상자에 직접 쏟아부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CTP 기술 덕분에 LFP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보다 더 많은 셀을 동일한 부피 안에 채워 넣을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전체 배터리팩의 에너지 밀도를 크게 끌어올리면서도 제조 공정은 훨씬 단순해지고 무게와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기술은 특히 중국의 CATL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이제 저렴하고 안전한 LFP 배터리는 단순한 저가형 선택지가 아니라 혁신적인 패키징 기술과 만나 그 어떤 배터리보다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국민 전기차의 심장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겁니다. 이 세 가지 구조적 강점, 즉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안전성, 그리고 혁신적인 공간 효율성까지 더해지면서 LFP 배터리는 이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전기차 시장에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거인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연 누가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제 LFP 배터리가 우리 일상으로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지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움직임을 통해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흐름을 선도한 것은 전기차의 대명사 테슬라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2020년부터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되는 모델 3 스탠더드 레인지 모델에 LFP 배터리를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LFP를 두고 충분히 좋은 배터리라고 평가하며 과감한 선택을 내렸죠. 당시 월가와 대중들은 고성능을 지향하는 테슬라가 굳이 저렴한 LFP를 택하는 이유를 의아해했습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 주인이 갑자기 일반 식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선언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머스크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가격을 낮춰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를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전기차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것이었죠. 그의 선견지명은 곧 현실이 됐습니다. 2021년에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 스탠더드 레인지 모델 전체의 LFP 배터리 적용을 확대했고 2022년에는 테슬라가 생산하는 모든 전기차의 절반 가까이가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야말로 LFP 대중화의 불씨를 지핀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테슬라의 성공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에게 거대한 충격과 함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동시에 찾아온 겁니다. 폭스바겐은 2023년 자사의 보급형 전기차 라인업인 ID 시리즈에 엔트리 모델에 LFP 배터리를 탑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또한 소형 전기차 모델에 LFP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미국의 포드 역시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의 스탠더드 레인지 버전에 LFP 배터리를 탑재하며 생산 계획을 밝혔죠. 마치 경쟁자들이 최고급 요리만 고집할 때 현명한 사업가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맛있고 저렴한 국민 메뉴를 개발하여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우리의 국내 완성차 업체들도 이 거대한 흐름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2023년 코나 일렉트릭에 LFP 배터리를 적용한 모델을 출시하며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아 역시 2024년 출시된 레이 EV 모델에 LFP 배터리를 탑재해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죠. 이처럼 전 세계 모든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은 전기차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배터리 기술의 변화를 넘어 모두를 위한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한 대전략의 서막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과연 누가 새로운 승자가 될까요? 기존의 3원계 배터리 중심의 공급망에 의존하던 기업들에게는 분명 거대한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니켈, 코발트, 만간 같은 희소금속에 채굴과 가공에 집중하던 기업들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풍부한 철과 인산을 기반으로 하는 LFP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게는 전례 없는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배터리셀 제조사들의 움직임입니다. 중국의 CATL과 BYD는 LFP 기술의 선두주자로서 전 세계 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하며 그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제조업체를 넘어 핵심 원자재 공급부터 배터리 생산, 그리고 완성차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며 LFP 시대를 주도하고 있어요. 마치 과거 석유 시대의 정유사들이 단순한 기름 판매를 넘어 유통과 기술을 장악하며 시장을 지배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LFP 배터리의 성능 개선에 기여하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핵심 소재 기업들에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특히 LFP의 에너지 밀도 한계를 보완하고 안정성을 더욱 높이는 기술, 예를 들어 차세대 LFP 양극재 개발이나 실리콘 음극재와의 결합 같은 혁신적인 연구 개발에 성공하는 기업들은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새로운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핵심 부품을 개발했던 기업들이 전성기를 맞았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 전환의 과정에서 모든 것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LFP 배터리 시장의 급격한 성장은 기존 3원계 배터리 중심의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LFP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거나 기존 하이니켈 3원계 배터리의 프리미엄 시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해일이 몰려올 때 어떤 배는 더 높이 올라타고
어떤 배는 침몰할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이 LFP 배터리 혁명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의 역사에서 늘 그래왔듯이 거대한 부의 이동과 새로운 강자의 등장을 예고하는 드라마틱한 서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LFP 혁명이 우리 삶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다음 수를 읽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에 LFP 배터리라는 거인이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탄생을 목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오래된 세계 질서의 기초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의 전조와 같았죠. 이 파도 속에서 누가 움직이는가 하는 질문은 이제 단순한 시장 점유율 경쟁을 넘어 미래 에너지 패권을 누가 거머쥘 것인가 하는 숨겨진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선봉에 선 것은 단연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LFP 배터리를 단순히 하나의 상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것을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석유이자 서구 중심의 기존 산업 질서를 뒤엎을 전략적 무기로 인식했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과 정책적 지원을 쏟아부으며 CATL이나 BYD 같은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줬죠. 마치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자국의 석유 산업을 키우기 위해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 CATL은 불과 몇 년 만에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거대한 공룡으로 성장했고 BYD는 자동차 제조사이면서도 자체 LFP 배터리 기술력으로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기차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매우 영리했습니다. LFP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같은 희소 금속의 의존도를 낮춰 자원 확보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줬죠. 이는 곧 서방 선진국들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자원 공급망의 통제력을 무력화시키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LFP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인 리튬과 인산철 채굴부터 가공, 그리고 배터리 셀 제조까지 모든 과정을 자국 내에서 수직 계열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마치 거대한 용광로가 끊임없이 불을 뿜어내며 모든 원자재를 흡수하고 최종 제품을 토해내는 것처럼 그들은 완전한 자급자족 생태계를 구축해낸 겁니다. 이로써 중국은 LFP 배터리 공급망의 거의 모든 단계를 장악하며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를 만들려면 결국 중국산 LFP 배터리 없이는 안 된다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죠. 이러한 중국의 맹렬한 기세의 서방 세계는 뒤늦게 충격과 함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의 배터리 창고로 변모하는 중국의 모습에 미국과 유럽은 경계심을 드러냈죠. 특히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강력한 법안을 통해 중국산 배터리 부품 사용을 제한하고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역전쟁의 새로운 전선을 그린 것처럼 말이죠. 포드나 GM 같은 전통적인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LFP 배터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거나 심지어는 독자적인 LFP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는 등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 멀리 앞서 나간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숨가쁜 추격전을 벌여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유럽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죠.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등 유럽의 자동차 거인들은 자체 배터리 생산을 선언하고 LFP 기술 내재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낡은 증기기관을 버리고 새로운 내연기관차를 만들어야 했던 과거의 전환점처럼 이번에는 내연기관차 시대를 끝내고 전기차 시대를 장악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의 국내 배터리 기업들, 특히 기존 3원계 배터리에 집중해왔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기업들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뽐냈지만 이제 LFP 배터리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저가형이라는 오명을 벗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지로 부상하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마치 최고급 명품 옷만을 만들던 장인이 갑자기 대중적인 패션 시장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것과 같죠. 물론 한국 기업들은 이미 LFP 배터리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거나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양산 경험과 수직 계열화된 공급망,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따라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프리미엄 3원계 배터리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LFP 기술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하이니켈 3원계 배터리의 성능을 더욱 극대화하고 나아가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하며 투트랙 또는 쓰리트랙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 하는 복잡한 미션을 안게 된 겁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경쟁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국가 산업의 미래가 걸린 치열한 싸움이죠. 이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LFP 배터리 혁명은 단순한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글로벌 경제 지형을 재편하고 에너지 안보의 개념을 바꾸며 새로운 강자와 약자를 구분짓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숨가쁜 패권 전쟁 속에서 개인 투자자와 소비자들이 어떤 기회를 잡고 또 어떤 위험을 피해야 할지 그 생존과 번영의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뜨거웠던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차가운 재만 남습니다. LFP 배터리를 둘러싼 세계의 거대한 움직임, 그 숨가빴던 패권 전쟁이 한 차례 파고를 넘어서자 시장은 냉혹한 심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모두가 환호했던 새로운 가능성들이었지만 그 거대한 흐름을 읽지 못했거나 혹은 너무 늦게 반응했던 이들에게는 가혹한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일부 기업들은 마치 파도를 등진 채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렀습니다. 변화를 외면하고 기존의 성공 방식만을 고집했던 이들에게 시장은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공장들은 전력을 잃은 채 침묵했고 텅 빈 생산 라인에는 낡은 기계들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의 불빛은 하나둘 꺼져갔고 한때 혁신을 외치던 경영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드리웠죠.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술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시장에 잔인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LFP 배터리 관련주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때 너도 나도 뛰어들어 인생 역전을 꿈꿨죠. 소위 묻지마 투자가 성행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거치고 시장의 논리가 다시 지배력을 얻기 시작하자 한순간의 환호는 참담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계좌를 보며 누군가는 밤잠을 설치고 누군가는 평생을 모은 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꿈은 차가운 숫자의 나열 앞에서 무참히 부서졌습니다. 시장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땅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앗아가는 허무한 도박장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승자는 명확했습니다. LFP 배터리를 단순히 기술 혁신이 아닌 국가적 생존 전략이자 미래의 에너지 패권의 핵심 무기로 간파했던 중국은 그들의 막대한 자원과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들은 원자재 채굴부터 가공, 그리고 배터리 생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수직 계열화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을 세웠습니다.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은 중국 없이는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입니다. 반면 서방 국가들과 한국 기업들은 뒤늦은 추격전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새로운 기술 동맹을 맺으며 과거의 실책을 만회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멀리 달아난 격차를 줄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이들은 LFP 배터리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기존의 우월적 지위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우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오만이 결국 시장의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니키 보기에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시장은 결코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가져오는 변화의 물결은 냉혹하며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혁명은 단순한 산업의 변화를 넘어 자원안보와 지정학적 패권을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자산,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 이 경제 시스템이 정말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과연 다음 파도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